이어서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가 방송됩니다. TBS FM.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으시죠? 네, 그 아쉬움 제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지 기대해 보면서요, 4월 28일 수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그 사진과 영상을 퍼뜨린 익명 채팅방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4가구당 1가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겠네요. 네, 생각해 보면요. 하지만 우리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이 잔인한 동물 학대의 현장과 또 생명 경지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유기동물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게 현실이겠죠. 자, 지난 2월부터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 보호가 더 강화되고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유기동물 보호와 봉사활동을 해온 유정은님, 오재정님 두 분 모셔보고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동물사랑 봉사자인 유정은입니다. 네, 유정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동물사랑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오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강아지나 뭐 이런 고양이 길에서 만나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유기동물에 관심이 두 분 다 많으실 것 같고 언제부터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유정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2003년부터 처음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네. 스스로 키운 게. 그러다가 이제 2006년 여름에 우연히 이제 길에서 강아지를 만나서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구조다, 유기견이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개념이 없었죠, 그런 게 잘. 개념이 예. 전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길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 몰골이 아주 안 좋았고 네. 제가 이제 우선 다가갔더니 얘가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음. 아무리 뭐 임시보호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게 임시보호였던 거예요. 근데 네네. 그때는 그건지도 모르고 우선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동물병원에도 알리고 했는데 입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데리고 살자.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기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렇게 보내셨으면 계속 눈에 밟히셨을 거예요. 또. 그럴 수 없었죠.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병원에 여쭤봤더니 네. 얘는 조금 있으면 안락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안 되죠, 그렇게는 안 안 되죠. 된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잘하셨네요. 오재정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 강아지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람 아기를 낳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죽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 펜로스라고 하죠.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맨날 집 앞에 가면 강아지가 앞에 나와 있어서 그렇죠. 현관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비밀번호만 눌러도 앞에 네. 나와서 벌써 꼬리 흔들고 있죠. 근데 예.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한 달 정도를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이고, 내가 예. 어떻게 잊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유기동물 한번 보살펴볼까? 봉사해볼까? 그럼 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예. 뭐 아니, 근데 기습감이 사라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네. 눈물이 좀 그렁그렁 이렇게 맺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좀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오재정님은 유기동물이 뭐 또 결혼까지 하는데 좀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셨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저희 집 아파트에 말티즈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구조를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 강아지까지 키울 순 없다. 둘을 키울 순 없다. 그러셔서 네. 남자친구랑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음. 우리 그냥 결혼을 빨리 하자. 그러고 결혼을 빨리 해서 그 강아지 예, 키우게 예. 되었어요. 그냥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네. 또 강아지도 돌봐주시게 되었군요. 근데 유기동물 봉사 현장에서는 또 어떤 또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 봉사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생각하시기에 처음에 네. 유기견 봉사하면 가서 강아지들 내가 모르는 강아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아니라서 네, 다른 강아지는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예. 이제 그 강아지들 밥을 주고 뭐 똥을 치워주고 청소를 해준다는 게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급한 병원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뭐 차량으로 이동 봉사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입양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SNS 같은 데 같이 올려주고 네네. 글도 써주고 공유도 해주고 그리고 뭐 해외 입양 같은 거를 알아볼 때는 영어 번역도 해주고 네. 뭐 그렇게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입양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런 일까지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는군요. 네. 저는 이건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몰랐었네요. 네. 예. 저도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또 정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유정은님의 그 특별히 유기견들의 해외 입양 보내는 봉사. 네. 근데 하필 왜 해외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라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이런 봉사를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서도 입양을 많이 가요. 네. 그렇지만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 보낸 숫자가 구조하는 숫자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kg만 넘어도 크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고, 약간 대형견을 좀 해외로 많이 아무래도 가는 그러니까 겁니까? 대형견이라는 이제 그 의미조차도 네네네. 외국에서는 적어도 35kg에서 40kg나 돼야 대형견인 건 그래요? 거고,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대형견이라고 하는 뭐 조금만 15kg만 돼도 대형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사실 그 해외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스몰 사이즈에 해당을 해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조금 몇 세대를 앞서간 그런 반려동물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생활은 존재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당에 묶여서 사는 것도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옛날에 경우도 그랬죠. 예. 굉장히 있고 지금도 아무리 이제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도 뭐 묶어놓지는 않아도 조금만 커도 밖에서 지내면서 그러니까요. 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용납되지가 않거든요.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뭐 네, 잠을 잔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예, 장면도 예.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자주 좀 접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사이즈랑은 상관없이 네네.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갈 좋은 가정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해외로 입양 보내실 때 특히 좀 뭐 이게 영어나 이런 소통 같은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 직접 개인들이 문의를 요즘 워낙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음.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연락들이 와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해외 입양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이제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계약서라던가 뭐 입양 신청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직접 상담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캐나다, 뭐 미국에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등등의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단체에서도 이제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또 입양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외 쪽에서도 데려다가 입양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듯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네. 아니 그리고 좀 우리나라 강아지, 그러니까 입양견들이 좀 인기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유기견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네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황구 백구들 뭐 우리나라 한 15에서 20kg 되는 아유, 그런 왜 그 소위 말하는 너무 뭐 귀엽죠. 예, 누렁이 뭐 예. 여기 짜장두둥이 이런 네네. 아이들이 여기서는 사실 크다 이래서 입양을 못 가지만 해외에서는 작은 강아지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핏불 정도 우리나라에 이런 그 누렁이들이
많듯이 핏불이 되게 많아요. 아.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약간 맹견류에 속하는 이런 아이들 유기견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그 나라에선 입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강아지가 좀 순하다는 얘기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작고 순하고 귀엽다 네. 그리고 멋있다 되게 독특하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해요. 아니, 시골에 가면 진짜 그 누렁이 이런 강아지들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예. 진도 그러니까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기 뭐 천방지축에다가 되게 이제 어떤 컨트롤이 힘들고 약간 이런 절제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고 사실 그런 게 또 매력이긴 한데 약간 거기도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진도들이 깨끗하고 애들이 되게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심이 약간 높죠. 있고 예, 맞아요. 약간의 낯가림은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되게 젠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 분양받은 강아지와 다르게 유기견들, 글쎄요. 이게 유기견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특징이 있나요? 봉사를 하다가 느낀 건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강아지는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강아지는 약간 사람 아기처럼 집에서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인 줄 알아요. 아, 막 그렇게 맞아요. 당당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슬픔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유기견들은 버려지고 그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약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갔을 때 사람 눈치를 보니까 약간 소심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이쁨을 받고 싶어서 음. 아픔을 숨기기도 하고 똥을 싸놨는데 그걸 감춘다거나 아.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아, 좀 마음 아파지네요. 네네. 예, 예.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럼 입양돼서 보호자를 만나면 좀 많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네. 이제 예전에 그 반려견 모습처럼 우리 그냥 분양받았던 그런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데 처음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네. 아무래도 적응하려면. 근데 이제 유기동물들 중에서 그렇게 좀 이제 학대를 당했던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버려진다.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물론 꼭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네네. 예. 이제 유기동물이 이제 길에서 구조하면 이제 우선 유기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학대를 당해서 뭐 길을 나온 그러니까 방치 내지는 제대로 이제 케어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겠죠. 이런 경우들도 많고 저희가 구조하는 아이들 중에는 물론 학대도 있어요. 학대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그냥 뭐 목줄을 안 해서 길에서 놓치신 분들이라거나, 예, 저희가 활동하는 그 단체의 그 지역 기반이 파주인데 거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놓아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키우게 되고 그냥 새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지고 계속 새끼가 생기고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저희한테는 그건 학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뭐 학대라고 네네. 봐야 되는 것이죠. 학대의 예.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받지 못한 것들도 학대라고 생각하는 범주에서는 학대받은 아이들이 많은 거죠.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거 들으실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참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저는 요즘도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게 자주 나오면 물론 뭐 그런 실태를 자꾸 보도를 함으로써 어떤 사회 이제 그 인식이라던가 법제가 그 개선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어떤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네네.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적으로 보여주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이런 똑같은 범죄가 자꾸 생기는 게 더 빠를까라는 그런 또 회의가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자꾸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좀 클릭을 하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는 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유기동물 봉사자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안 듣는 사람 그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개그맨 황현희가 진행하는 천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 김유리였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유기동물 봉사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전에 학대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입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좀 기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봉사활동하면서 좀 그래도 보람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오재정님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학대받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지만 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일이나 15일 정도 정부에서 아이들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가 네네.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안락사에서 구조해 나오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죠. 뭐 네. 홍보를 하면서 이 아이 좀 입양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다 같이 공유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죽음에서 정말 다시 살아나서 입양을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때 모든 그 과정이 다 잊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생명을 지켜내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많은 보면. 분들이 함께. 네네. 그동안 많은 유기견들 만나시고 입양 보내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유정은님? 예.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네. 해외로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네. 그 아이들이 참 너무 기특한 게 저희가 네네. 그 보호소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척박해요. 아. 예, 그런 데서 애들이 이제 뭐 4년, 5년 이렇게 지내다가도 입양을 가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어떻게 예. 보면 되게 제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인데 되게 뭉클했던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어떤 아이가 그 입양을 갔는데 그 댁에서 워낙에 키우던 그 강아지가 이제 먼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무지개다리 건너고. 그래서 이제 그 댁에서 저희 아이를 입양을 하고 뭔가 이제 아무래도 큰애가 떠났으니까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했어요. 뭐 그 입양하기 좋은 아이가 없겠냐. 그래서 몇몇 아이들을 추천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댁에 이제 두 번째로 입양한 저희 아이랑 너무 닮은 아이고.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유 많이 좀 예, 짠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괜찮아 보인다. 예. 같이 성격도 좋아 보이고 같이 지내면 좋겠다. 이제 송주라는 아이였는데 얘가 사실은 이제 슬개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도 입양이 조금 계속 잘 안 되고 힘들었군요. 해외로도 사실은 이렇게 어딘가가 조금 이제 핸디캡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가지를 못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사실은 그걸 알고서 조금 하루 이틀만 생각하겠다 그랬어요. 다 좋고 너무 좋은데 애기가 이제 다리가 좀 안 좋다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시 답을 주기를 이 커플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분이 자기도 어렸을 때 좀 다리가 좀 아프고 어머나. 예, 그래서 예.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이고 잘 만났네요. 예, 어떻게 하면은 다리가 튼튼해지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알 사람이 없다. 잘 됐다, 잘 됐어. 예, 그래서 아이고, 이 참, 아이는 예. 어쩌면 나한테 운명인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입양을 하셨고 갔는데 정말 얘가 계속 보호소 생활만 2년 넘게 하던 애인데도 가자마자 너무 잘 적응하고 네네네. 그 아이 거기 있는 아이하고도 정말 그 영혼의 짝처럼 잘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볼 때 진짜 많이 아이고, 뿌듯하죠. 예.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네네. 예. 좀 보람이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 얘기해 주려 했는데 눈물을 좀 약간 보이셔서 좀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유기견을 누군가에게 이제 입양시켜 주시고 보내시고 하고 계신데 이게 좀 아직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동물 보호법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유기견을 누군가 발견을 했다면 네. 일반적으로 저 아이 신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네.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 아이 신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아이들은 신고가 되면 정부 지자체에서 10일에서 15일간 보호를 하다가 본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당해요. 그러니까 일단 유기 신고부터도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학대하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증거를 가져와야 된대요. 아, 그러면 학대하는 장면이나 네. 이런 거를요? 그걸 영상을 찍어 와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학대하시는 분 그걸 몰래 막 영상을 찍어야 돼요. 아니, 그렇죠. 숨어서 네. 찍어야 되는 네. 상황일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구조가 됐어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 강아지가? 또 유기견으로 돼서 네. 또 또 10일에서 그렇게 11일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겠네요. 정부 지자체에서 아무도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런 제도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분야에서도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그 강아지가 그냥 사유재산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강아지가 네. 좀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일단 뭐 땅에다 묻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생명인데 그래도 이 부분 좀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소송 중인데 아직 네네. 소송 중인데 네네. 임시보호라는 제도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입양 갈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말도 없이 임의로 다른 데 보냈어요, 아이를.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아이 소식을 물었더니 다른 데 보냈대요. 다른데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원하면 데려다 주겠대요. 네네네. 그래놓고 말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데 보내는데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뭐죠, 네. 그게?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송까지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정말 제 지갑 하나 잃어버린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책정이 되고 책정이 됐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금액이고요. 되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네네, 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네네.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요. 이런 점은 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때요? 두 분 그 반려동물 좀 키우고 나서 삶의 변화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일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정원님. 예. 저는 이제 사실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 어떻게 앞으로 키워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그야말로 요즘 소위 말하는 개알못이었어요. 강아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냥 이쁘고 귀여우니까 일단 네네, 키워보셨군요. 우선 그냥 얘가 예뻤어요. 맞아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똑같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애보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쉬운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애들은 좀 성장을 하고 나중에 뭐 물이라도 혼자 떠마시지만 강아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똑같죠. 한 2-3살의 그런 어떤 행동 능력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아기 강아지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한 2-3년 굉장히 에너지가 활발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산책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입양 상담을 할 때 특히 강아지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늘 하루 24시간도 아니고 사실은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외의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인데 그중에 2시간은 강아지 거다. 사실 물론 돈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한테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요. 강아지 키우려면 책임감이 따라야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한테 결국 애를 데려왔으니까 우선 잘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깊은 생각을 좀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싱글이었지만 여하튼 아이를 돌보는 게 이런 거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뭐 그리고 한 생명을 돌보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이 겸허해졌어요. 제가 막 쭈그리고 앉아 똥 치우고 이러면서도 저는 하나도 더럽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저도 강아지 키우면서 옛날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유정은님께서는 좀 강아지 키우면서 많이 좀 달라지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오재정님. 예, 일단 뭐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가 강아지가 생기니까 일단 대화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귀여웠네, 뭐 똥을 쌌네, 긁어놨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족이 화목해졌고요. 가족이 화목해졌군요. 네, 그래서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입양을 혹시 뭐 생각하시거나 반려동물 키워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방송에서 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많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냥 이렇게 네네.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시민분들도 네네. 그래 강아지 사는 거 아니래, 펫샵에서 사는 거 아니고 맞아요. 유기견 예. 보호소에서 입양해야 된대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계세요.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런데 네네. 어떠냐면 더 깊게 유기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게 아니라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펫샵에서 사오듯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가듯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그 후에 네네.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키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또 어려움에 닥치고 다시 또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 입양은 그냥 펫샵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유기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강아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명을 이렇게 같이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함께하신 소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먼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이고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을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하셨어요. 네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늘 항상 깊이 새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희 같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단체가 없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기견이 없어져야 필요가 되는 없는 거죠. 네네네. 예, 그만큼 유기견들이 안전하게 사는. 네,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10살인데요. 4살, 5살 때부터 저랑 같이 길고양이 밥을 주고 다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동물에 대해서 항상 늘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그러면서 제가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내 아이가 다 자란 세상에는 지금 같은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많이 변화해서 동물들이 다 권리가 있는 대우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랑 함께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봤는데 바쁘신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정 씨, 유정은 씨였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